안녕하세요. 페토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비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목차를 보시면요. 고양이의 비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비만의 원인인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비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상적인 몸무게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이의 비만을 보시면요. 정상 체중에서 10% 정도 초과했을 때 가체중이라고 하고요. 20% 초과할 때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쪽의 개인 동물병원에 방문한 고양이의 30%에서 35% 정도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5살에서 10살 이상인 고양이 중에 약 50% 정도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고양이는 살짝 토도한 거지 그렇게 과체중이나 비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비만도 측정하는 걸로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생각보다 나는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래쪽에 준비한 그림에도 45%, 55%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데에서 조사한 결과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도 정상이거나 마른 고양이가 45%이고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고양이가 55%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고양이가 오히려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음은 고양이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 원인은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활동이 적은 것인데요. 그래도 비만의 원인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을 때는 나이, 중성화, 품종, 생활환경, 그리고 질병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이의 경우에는 2살 이하의 고양이나 11살 이상인 고양이보다는 3살에서 11살 사이에 살이 찌기가 더 쉽다고 해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고양이가 비만이 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중성화 수술 이후에 기초대사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베베도 중성화 수술 이후에 급격하게 살이 찐 케이스인데요. 바로 얘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품종인데요. 그러니까 순종 고양이보다는 잡종 고양이, 코리안 숏헤어나 그런 길에 있는 흔한 우리 고양이 같은 잡종 고양이들의 경우가 순종 고양이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2배 이상이라고 해요. 잡종일 경우 비만의 원인이 조금 더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아무래도 캣타워나 캣트리, 캣휠 같은 고양이가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을 때에는 비만이 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 고양이의 활동성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이 놀 다른 동물 친구가 있는지, 다른 고양이 친구나 아니면 강아지 친구가 있으면 서로 잡기놀이를 하거나 투닥거리면서 뛰어다니면서 놀거나 그러면서 활동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같이 갈 친구가 있는 고양이에 비해서 비만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는 질병인데요. 내분비 질환 등의 질병이 있을 때 고양이가 급격하게 살이 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비만인 고양이는 당뇨병, 관절염 발병 위험성이 정상 체중의 고양이의 5배 이상이나 높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질환 발병 위험성도 정상 체중 고양이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고요. 그 다음에 마취를 할 경우에 회복 과정이 불안정할 수가 있고요. 또 고혈압이나 심장병, 장질환, 지방간, 종양, 췌장염, 요석증, 근골격계 질환, 난산, 직가질환, 비노기 질환, 면역질환, 수술 합병증 등의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고양이의 비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먼저 고양이의 비만을 판단하려면 몸 상태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몸 상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른 고양이, 저체중 고양이, 그 다음에 정상 체중, 그러니까 이상적인 체중의 고양이, 그 다음에 과체중 고양이, 그 다음에 비만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림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마른 고양이는요, 갈비뼈가 굉장히 양상하고 등뼈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다시피 갈비뼈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근육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저체중 고양이의 경우에는 갈비뼈와 등뼈가 이제 만져는 지는데 이제 돌출까지는 아닌 거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잘록한 허리 라인이 이렇게 보이고요. 뱃살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옆모습을 그린 그림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체중의 고양이는 정상 체중의 고양이죠. 갈비뼈와 등뼈가 적당한 살과 같이 만져지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허리 라인이 보이지만 그렇게 잘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모습을 봤을 때 뱃살이 약간 있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고양이의 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체중 고양이인데요. 그냥 그림상으로만 봐도 좀 과체중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갈비뼈와 등뼈가 쉽게 만져지지 않고요. 허리 라인이 없어요. 위에서 본 거 보시면 허리 라인이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뱃살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 이제 과체중 고양이고요. 그 다음에는 비만 고양이인데요. 비만 고양이도 딱 보면 진짜 비만인 것 같이 생겼어요. 과체중 고양이보다 더 둥글고 뚱뚱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등과 배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고 가슴과 뱃살이 육중한 것을 봤을 때 이런 몸 상태는 비만 고양이다 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양이의 비만을 판단하기 위해서 비만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1.5 곱하기 늑골에서 제 몸통의 둘레 길이 빼기 무릎에서 발 뒤꿈치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빼기 9 이렇게 하면 비만도를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 계산했을 때 30이 넘으면 비만이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군이랑 베베를 대상으로 한번 이거 비만도 공식에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배구니의 늑골에서 잰 몸통의 둘레 길이 이렇게 제가 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무릎에서 발 뒤꿈치까지도 이렇게 재는 사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집사님들 따라하실 때 이렇게 보고 참고하셔서 재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대입을 해봤을 때 배구니의 경우는 이 몸통의 둘레 길이가 32.5cm가 나왔고요. 무릎에서 발 뒤꿈치까지의 길이가 12cm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 21.75가 나와서 30보다 작으니까 비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을 났고요. 그 다음에 베베를 또 재봤어요. 그래서 베베의 늑골에서 제 몸통의 둘레 길이는 41.5cm였고요. 무릎에서 발 뒤꿈치까지의 길이는 15cm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대입해서 해보니까 총 39.75cm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베는 이 결과가 30이 넘으니까 비만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사실 베베는 육안으로 봐도 너무 뚱뚱해서 비만인 걸 알고 있었지만 공식을 통해서 좀 더 공식적으로 비만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몸무게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상적인 몸무게랑 아까 몸 상태 표를 봤을 때 그 중간에 있었던 세 번째에 있었던 그 몸 상태죠. 정상 체중의 몸무게 혹은 목표하는 비만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목표하는 몸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몸무게를 잴 텐데요. 이것은 현재 몸무게 나누기 과체중 비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몸 상태 수치는 3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과체중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 상태 수치가 3이면 정상, 3.5면 10% 과체중, 4이면 20% 과체중, 4.5이면 30% 과체중, 5이면 40% 과체중 이렇게 대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체중 비율을 현재 몸무게에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현재 4.5kg인 고양이가 몸 상태 수치가 4이면 이상적인 몸무게, 그러니까 목표하는 몸무게는 4.5죠. 현재 몸무게 4.5 나누기 과체중 비율이니까 몸 상태 수치 4의 과체중 비율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4.5 나누기 1.2 해서 3.75kg. 그래서 이 고양이의 이상적인 몸무게는 3.75kg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몸무게 계산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이 등급의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등급의 판정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를 참고하셔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면서 갈비뼈랑 등뼈 이런 걸 만져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아무래도 객관적인 판단이 좀 어려우니까 정확한 판정을 원한다면 동물병원에 가셔서 수의사분들께 진찰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동물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저와 함께 고양이의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양이 중에 비만인 고양이가 몇 % 정도나 되는지, 또 고양이 비만의 원인이 뭔지, 또 비만의 위험성, 또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 또 이상적인 몸무게를 계산하는 방법 등등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희 집에는 아무래도 베베라는 비만 고양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비만도가 얼마인지도 계산하고 목표 체중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하면서 베베가 차라리 이만큼 많이 쪘고 이만큼을 빼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세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고양이가 비만이거나 혹은 과체중이 조금 의심스럽다면 이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과체중이나 비만인 결과가 나왔다면 저희 베베랑 같이 다음 시간에 다룰 고양이 다이어트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고양이의 다이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